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 혹은 한계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고수해온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북한 경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생산수단 소유제도 그리고 경제조정 메커니즘 측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고전적인 형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1920년대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등장한 경제체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산수단 소유제도 차원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계, 토지, 건물, 운송수단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이러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은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국가나 협동농장과 같은 단체 등에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생산활동이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삼성, LG와 같은 민간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을까요? 사적 소유는 오로지 소비적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집에 TV, 냉장고, 자전거, 식량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집은 어떨까요? 이 역시 국가가 소유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조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조정 메커니즘은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나 상품이 어디로 얼마만큼 배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로 국가가 수행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까지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기업에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라고 명령하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자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국가가 판단해서 적정 규모의 노동력을 기업에 배정합니다. 국가가 공급한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기업이 생산한 모든 상품은 사전에 국가 계획에 의해
정해진 곳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도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국가의 가격 결정 기관에서 책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업은 시장 경제에서처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단지 국가의 명령을 실행하는 생산 현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적인 형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이 각 부분에 적정량만큼 배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자원이 가격 메커니즘 대신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배분됩니다. 그런데 계획 당국이 국가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규모의 사회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국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국가가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자원이 각 부문에 적정량만큼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부문에는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낭비가 발생하고 어떤 부문에는 너무 적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을 늘릴 경제적 유인, 즉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이고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최소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는 기업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은 어떠할까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적당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계획 당국에 생산 능력을 축소해서 보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산 목표를 적게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노동력은 필요 이상으로 신청할 유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생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 당국, 즉 국가도 기업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 상황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용어를 사용하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생산 요소는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반면 생산은 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생산의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연성 예산 제약 문제도 지니고 있습니다.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말은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국가가 그 돈을 회수해 가고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메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이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적자가 나도 이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기업이 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의 성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기관들은 본위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본위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관이 다른 기관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특성상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동생산 규율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기업들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절한 시기에 적정량의 생산물을 공급해 주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업은 자신의 생산 목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을 쓸 뿐, 제 시간에 제품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다른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게 되면, 즉 기관 본위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계획경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고, 사회주의를 택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낀 이들 국가들은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거나 사적 소유 금지 원칙을 완화하여 사기업을 일부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범위와 방향, 속도는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달랐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